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경계선 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최근 언론에서도 경계선 지능 이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거를 수PD도 알고는 있었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다루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 이름만 들으면 진짜 지능 자체에 그냥 문제가 좀 있나 보다, 뭐 남들보다 조금 낫나 보다 이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지능 하나 수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적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야기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해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제가 다뤄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경계선 지능의 정의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IQ 검사를 해서 이제 웩슬러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 70에서 한 85 정도 사이라고 하면 이제 경계선 지능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균보다는 표준 편차에서 뭐 한 개, 두 개 이하로 떨어지는 거라고 이제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적 장애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IQ도 떨어져 있고 이제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경계선 지능은 IQ는 남들보다 조금은 평균보다는 아래이긴 하지만 뭐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새로운 일을 배운다거나 뭐 추상적인 좀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IQ 검사랑 사회적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경계선 지능을 가진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생활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한데 질문의 의도를 내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울 때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긴 뭐 문단이라든지 좀 어려운 문단 이런 걸 내가 요약해가지고 발표해야 된다거나 써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에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직장 생활 할 때도 상사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그 미묘한 분위기를 내가 좀 이렇게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눈치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혼날 수도 있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정 변화라든지 약간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뭐 말투에서 나오는 뭔가 그 숨은 의미 이런 것들 내가 캐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뭐 눈치 없어 보인다 아니면은 남들에 비해 배려를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오해를 받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뭐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약간 좀 배척당하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지만 직장이나 학교, 친구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의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유전적으로, 뭐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 뭐 그냥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약간 좀 방임적인 환경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진짜로 뇌 발달에 문제가 될 만한 독성 가진 물질에 뭐 노출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경계선 지능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과도 다니시다가 뭔가 어떠한 이유로 종합심리검사를 했는데 그냥 우연찮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뭐 친구 관계에서 뭔가 계속 좀 문제가 생기고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처럼 생겨가지고 우울증 검사를 하려고 왔었는데 의도치 않게 IQ 검사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이렇게 내가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렵고 상사들한테 많이 혼나는 것 때문에 먼저 찾아와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기 전에는 좀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하는 것 자체가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모르고 살아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면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병이라든지 이제 정신과적 진단이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IQ 인지기능 범위를 설명하는 그냥 표현일 뿐이지 이게 있다라고 해서 내가 병이라든지 장애라고 본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경계선 지능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약간의 발달에 좀 지연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지능이 시간 지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치료는 이제 지능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청소년기라든지 성인기 때 경계선 지능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이 지능 수치 자체를 올리는 치료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지능을 올린다 이런 치료라기보다도 이제 환경적으로 나한테 맞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이해를 해줄 수 있게 돕는 그런 쪽으로 이제 치료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그 지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긴 문제들 때문에 찾아오신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못 해낸다라는 이런 좌절감 때문에 생기는 뭐 자존감 저하, 뭐 우울감, 아니면 남들한테 평가를 안 좋게 받을 거라는 이런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물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 뭐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는데 경계선 지능 관련해서 정신과에서 해주는 역할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신과에서는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현상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 유지에 이런 것들에서 같이 계획하고 목표 수립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상담을 하고요. 또 이거와 동반돼서 생길 수 있는 뭐 우울증, 불안증, 아니면은 너무 과도한 자책으로 인한 이제 낮은 자존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뭐 약물 치료가 도움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약물 치료도 병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자면 사실 경계선 지능이라는 게 이제 진단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IQ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외국보다도 한국에서 좀 더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암산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뭐 영어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얼마까지 배우는지, 뭐 구구단을 언제부터 이제 잘 외우는지, 이런 서로가 서로를 좀 비교하게 되는 분위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남들과 떨어지는 건 아닐지 이렇게 좀 불안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미래가 안 좋을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나도 모르게 좀 제한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긴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뭐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되게 불안감을 느끼시면서 걱정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지능이 낮아서 경계선 지능이라서 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설령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IQ라는 거는 사람의 뭐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되게 일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경계선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의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걸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내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조절도 하고 나의 강점을 찾아가 보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적응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좀 이루는데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경계선 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